전기차 관련해서 그 불 때문에 걱정돼서 못하는 사람도 있냐면 사실 제가 그래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어서 그 저는 아이오닉 택시 타면은 좀 불안하더라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 타신 분들이 다 그런 말 하더라고. 다 물론 이제 차에 대해 좀 좋아하시니까 휘발유나 디젤차 타시는데 아니 약간 무섭긴 해요. 왜냐하면 사고 부정적인 기사 보도가 많으니까 혹시나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혹시가 사람 잡는다 하잖아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전에 방송을 하다가 타이칸 얘기가 나왔어요. 전기차 얘기. 사람들이 테스트 배드 하는 거다. 그리고 무섭다 이러더라고요. 타이칸 같은 그 고급차도 또한 물론 1억 1천에서 2억이면 요즘 다 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르쉐도 그런 평판을 받고 있다면 솔직히 완전 마이너스죠. 그리고 어차피 유지비도 솔직히 이제 가솔린들도 고장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가솔린 차들도. 그러니까 이거 난감한 거죠. 난감. 대략 난감. 20대 중반 첫 차 뭐 사냐는 결론인데 정답은 길이에요. 3, 4천만 원 선에서 사려고 야반떼 시정도 봤었는데 묘하게 별로인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차량 추천 좀 해줘. 세단 좋아해. 그럼 아반떼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쉐보레 크루즈 예전에 나왔던 거 지금 신형 중고차 신형 사거나 아니면 세단 3, 4천만 원 아니 중고 뭐 수입차 사도 요즘에 잘 고장도 안 나요. 중고 수입차 아니면 아반떼 세단 좋아하면 중고 5 시리즈 사면 되겠네. 아니면 E클래스 고장나도 이거 이 두 개는 그냥 타고 다녀도 돼요. 고장나도 별로 그렇게 수리비는 크게 들지 않아요. 근데 아반떼 신형? 묘하게 별로인가? 아반떼 신형이 묘하게 별로인 거라면은 뭐 현대차 계열들이 최근에 비슷비슷하잖아요. 디자인이. 그 현대차 계열이 일단 디자인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면 중고 5 시리즈 E클래스 타면 되죠. 문제 없다. 개인용 폰 번호 왜 자꾸 물어보냐는 분이신데 난 업무용 폰이랑 사생활 폰을 따로 쓰거든. 근데 자꾸 개인용 폰 번호를 물어보는 거 왜 그런 거야? 좀 이상하긴 하네요. 내 윗상 사면 꼰대구나 하겠는데 나보다 어린 부하 직원이 그러니까 의도를 모르겠네. 난 남자고 유부남입니다. 업무용 폰 잘 받은 콜백도 바로 하라. 사생활 폰 잘 받은 콜백도 거의 퇴근하고 달라고 하는 애는 이상인데 귀여워. 아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업무용 폰 업무용 폰? 근데 업무용 폰 사생활 폰을 미리 말하지 않고 이거 다 제 폰인데 이러고 쓰면 되는데 굳이 나누니까 뭐지? 생활용 폰 나도 알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다 제 폰인데 하고 그냥 다 받으세요 그냥. 그리고 더 사생활 폰 나눠봤자 뭐 좋긴 한데 굳이 뭐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합쳐져요. 제가 핸드폰 2개 써봤는데 투폰 어차피 합쳐져요. 그러니까 나눠 쓰더라도 어차피는 헷갈려서라도 합쳤어요. 헷갈려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정말로 너무 자기는 나누는 게 좋고 분리하는 게 좋고 그리고 뭐 공인인증서 같은 것도 그렇고 어차피 해야 된다 무슨 뭐 프로그램 깔아야 돼서 업무용 폰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개인용 폰 번호 뭐 물어본다 해서 나쁠 것도 없죠. 그렇다. 유엔 총장은 7조 달러의 화석 연료 보조금 중단을 촉구하는데 사실 힘들긴 하죠. 7조 달러의 화석 연료 보조금 그러면은 지금 또 약간 가난한 지역이나 국가들에게 갑자기 비싼 태양광 발전을 드리라고 할 수 없잖아요. TV도 없는 집에 어떻게 태양광 발전 드리라고 하는 건지 TV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말로써 결국엔 이렇게 7조 달러의 화석 연료금 보조금 중단은 물론 이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발하시는 분들 대부분 석유 회사의 농간이다라고 하지만 석유 회사도 일단 석유를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에 이러한 석유에 대한 조금 반발심이 어차피 자연스럽게 전환될 거면 굳이 이렇게 보조금을 중단할 필요는 없는데 갑작스럽게 계속해서 강제적인 전기 전환 정책이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어쨌든 석유 회사들도 에너지 회사들이니까 그 근본이 언젠가는 친환경으로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돈을 투자하려면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한 좀 갈등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로 넘어가야죠. 넘어가는데 이제 강제적이지 않는 이제 오키나와 주지사가 미군 기지가 평화를 위협한다고 유엔에 말했는데 좀 애매하긴 해요. 평화를 위협하냐? 그러니까 어떤 평화가
평안인지 말한다면 북한도 지금의 상황을 평화라고 한다면 평화를 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올바른 뭔가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회의 평화를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에 있어 그리고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 문제도 있지만 그에 따른 혜택도 많죠. 왜냐하면 국방비도 절감할 수 있고 물론 절감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간 자유질서의 평화는 위협하지 않았다고 지난 60년간 증명되어 왔죠. 물론 다른 국가에 다른 나라 기지가 있으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래서 전방위적인 동아시아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한국에 그러면은 그때에 대해서야 미군한테 다 말하면은 뭐 미군이 보잉기 타고 그 인천공항으로 여유롭게 면세점 쇼핑하고 올 리는 없잖아요. 현실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본 분들도 참 이게 이상주의적인 건 이해하지만 좀 문제긴 해요. 이러한 주장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러면 오키나와 주지사분이 제가 볼 때는 뭐 미국만큼 전투력이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최근에 그 캐나다와 인도 간에 분쟁이 있었죠. 대부분 스파이에 관한 건데 첩보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랑 파키스탄이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는 인도를 잘 알고 있으면 캐나다 주장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랑도 관계가 너무 안 좋고 파키스탄하고 관계가 안 좋고 이번에 캐나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솔직히 말하면 캐나다가 그렇게 성격 나쁜 걸로 유명한 국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적이 너무 많아요. 파키스탄까지는 뭐 그렇다 쳐. 그 중국도 사실 그렇게 화가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약간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어도 근데 적이 너무 많아요. 캐나다하고도 싸우고 중국하고도 싸우고 파키스탄하고도 인접 국가랑 싸우는 거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태평양 대서양 건너서 캐나다랑도 싸우는데 인도가 어떻게 슈퍼파워가 될 수 있냐? 이러한 인도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제 생각에 인도가 글로벌 리더십이 되기도 어렵지만 된다면은 앞에 한 10개 국가는 글로벌 리더가 된 다음에 그제서야 될 수 있는 그런 좀 문화적 격차가 존재. 패키지 인솔자가 나더러 땡땡씨라고 부르는데 한 10살, 20살 정도 나이는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원래 땡땡님,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게 보통 아니냐. 호칭 수정하라고 컴플 걸까 고민 중인데 진상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세대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10살, 20살 정도라면 땡땡씨가 이게 더 멋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땡땡님 고객님. 근데 여행 패키지에 땡땡님 고객님이라고 좀 들어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기준으로 솔직히 뭐 모르겠네. 땡땡님이라 부르는 건 솔직히 젊으신 분들 많이 그렇게 하죠. 근데 10살 20살 정도 위라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야죠. 근데 요즘에 호칭 문제 가지고 참 말이 많은데 호칭 문제 이거 서로 솔직히 근데 호칭이 아니라 다 알죠. 딱 알죠. 기싸움 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 딱 알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살아봤으니까. 기싸움을 거는 이유가 대부분 이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굳이 거기서 말싸움을 한다기보다는 살짝 져주고 나중에 그냥 따로따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통해서 얘기한다기보다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해지거든요. 기아 EV6 vs 아우디 Q2. 일단은 아우디 Q2가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예쁘다. Q2가 예쁘다라면 Q2를 사야죠. 사실 가장 후회 없는 차 선택. 첫눈에 이쁜 걸 사야 오래 갑니다. 이건 리얼 레전드인 게 뭐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살수록 생각보다 그냥 질려서 빨리 팔아버려요. 첫눈에 마음에 드는 걸 사야 오래 가요. 그리고 실제로 오래 타면 무조건 싸게 타는 거거든요. 차라는 게 롤스로이스도 100년 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유지비 솔직히 아반떼 10년마다 바꾸는 거랑 그렇게 차이도 안 나요. 왜냐면 감가가 사실 무제한으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후회 없는 차 선택은 첫눈에 예쁜 걸 사서 그냥 오래 타시면 최고이기 때문에 오래 타려면 그리고 첫눈에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게 100% 선택이니까 아우디 Q2를 선택하겠습니다. 가격도 비슷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보조금까지 합치면 할인까지 합치면 뭐 할인 혜택은 가까운 대리점에 이제 단속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는 엘살바도르 지도자가 있는데 유엔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어필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늘 이러한 예전에 알파치노의 영화 같은 이런 단속이 시작될 때마다
뭐 정말 단속이 맞냐, 정부 단속이 맞냐,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그런 조직원들의 입장이 맞냐. 그러니까 조직원들도 그 지역 구성원들 되게 잘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미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이상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럼 정부 공권력이 맞냐, 이제 지역 조직원들이 맞냐는 건데, 사실 뭐 이거는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엘살바도르 분들도 아마 조금 이제 갱단 분들이 지역적으로 뭐 명망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당연히 비난해야겠지만, 그 뭐 중대한 범죄가 아닌 거는 조금 잘 선별해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런 조금 정무 감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20대 중반 여자 첫 차로 베뉴 vs 티볼리. 이건 또 못 참죠. 베뉴 vs 티볼리. 근데 제 생각에는 티볼리가 좀 더 커 보이고 빵빵해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빵빵 하잖아요. 베뉴는 솔직히 좀 약간 작다. 아반떼는 솔직히 비싸긴 하죠. 아, 못생기다? 뭐 그럴 수 있겠죠.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중고 5만 킬로 내외 살 건데 가격 비슷. 티볼리가 나은 것 같아요. 티볼리. 왜냐면 크고, 적당히 크다. 그리고 베뉴도 근데 서울이면 베뉴가 좋긴 한데, 베뉴는 조금 약간 작아 보인다? 귀엽긴 한데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베뉴 나쁘지 않은데, 근데 디자인이 중요하다면 베뉴가 더 귀엽긴 하니까 좋을 것 같긴 해요. 베뉴도 귀엽긴 해서 막상 막하는데, 제 생각엔 티볼리, 그 다음에 안 되면 베뉴, 이렇게 선택할게요. 베뉴 vs 티볼리에서 티볼리가 1위고 베뉴가 2위다. 그리고 좀 커야지 운전이 좀 쉬워지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첫 차가 커야지 쉬워지는 것도 약간 있긴 해요. 어디 먼 길 갈 때. 5 시리즈도 이제 돈 여유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사는 차 됐네. 원래 근데 5 시리즈가 좀 비싸요. 생각보다. 5 시리즈가 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의 입장은 이제 비싸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비싸진 차들이다. 그리고 또 근데 할인이 많이 들어가죠. 지금 전기차 같은 거 잘 예전만큼 팔리진 또 않아서, 이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 또 얹고 이것저것 개량이 많이 되면서 차량 가격들이 좀 상승하긴 했어요. 근데 원래 이 가격이긴 했는데, 예전에 파격적인 할인이 있었던 거와 비교해서 조금 그런 것 같은데, 할인 같은 거는 일단 신형 완전 풀체인지 모델은 좀 기다려봐야지 좋은 조건이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너무 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 5시리즈가 약간 이미지 희석이 많이 된 차량이긴 해요. 5시리즈가 이미지 희석이 좀 많이 됐긴 하지만, 새 풀모델 체인지에서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되네요. 아니, 이건 좀 심한데, 님 친구가 내 차 똥차라 해서 혹시 부모님이 본인보다 안 춘자 타면 똥차로 교육하시면 무료인데, 이건 잘못한 거, 이거는 조금 그런데. 아니, 저는 실제로 예전에 좋지 않은 차 타고, 그리고 세차도 안 했을 때 했지만, 이 정도로 기분 나빴다고 하지 기분 나쁜 적은 없었는데, 참 이건 좀 너무한 거죠. 참. 근데 생각보다 여기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분도 솔직히 똥차라고 하면 안 되죠. 조금 오래됐다. 근데 솔직히 차 가지고, 차 좋아하는 저도 솔직히 뭐라 해도 뭔 말 안 하는데, 너무 약간 민감한다는 게 나쁜 민감이 아니라 너무 또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런 감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게 좀 있더라고. 이게 안 좋은 차라기보단 뭐 차 관리 안 해? 이런 말이 솔직히 좀 더 듣긴 싫더라고. 근데 이거는 그냥 차 종에 대한 그 비판인 것 같아서, 서로 좀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싸우지 마시고. 아빠가 자동차 딜러를 너무 믿는데 어떻게 하지? 현대 딜러인데 5천짜리 차 뽑았는데 블랙박스 FHD 너무 좋은 사람인데 썬팅도 저렴한데고, 내 열심히 찾아도 이 사람한테 해결하려는 짜증나다 정말. 이 사람을 소개해준 공급사라고 다른 데서 100 준다는 거, 이 사람 90 준다는 얘한테서 가서 하고 10만원 자기 빼먹는 돈일 텐데. 빼먹는 돈이라기보다는 그만큼의 서비스료를 다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회생활 진짜 잘하세요.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 속아주는 거지. 속아준다기보다는 서로 알면서 속아주는 거죠. 공업사도 자기가 수술 받아올 거고. 당연하죠. 부모님이 생각보다 사회 경험은 맥스라서,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진짜 영리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세대나 자식 세대가 부모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슷비슷하고, 결국에는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청출어람이 없을 거라는 건 아니고,
부모님을 믿게 한다면 그럼 자동차 딜러가 그 수완이 좋은 거고, 또 다른 분들도 다 믿으시겠죠. 스타겠죠, 스타. 어쩔 수 없는. 프로젝트 할 때 PM이랑 노답이랑 다섯 고생 중인데, PM은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팀장이라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팀장. PM 외부 업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IT 업계들이 팀원들은 이제 회사를 정직원으로 다니고, PM은 가격이 비싸니까 PM은 이제 외부에서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왜 생기냐면, 소위 말해서 문제에 생기는 근본 원인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밖에서 온 사람이니까 잘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심리를 역이용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걸린 거죠. 그리고 PM들이 몸값은 높지만 생각보다 스펙이나 능력은 약간 좀 덜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능력이 진짜 좋았으면 임원하고 있지. 대부분 다 능력 좋은 사람들이 임원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장 팀장까지 하다가 잘려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파견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인데, 이분은 이제 너무나 쌓여가지고 골탕 먹일 방법은 사실 없긴 해요. 없긴 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일을 빨리 하고 헤어지는 게 가장 큰 골탕 먹이는 거지. 근데 그것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스치기만 해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프로젝트 하면서 빨리 끝내고 그냥 나와버리세요. 이란의 핵무기 획득에 대해서 사우디 왕세자가 그들이 핵무기를 얻으면 우리도 하나 가져야 된다고 했네요. 결국에는 이란이 촉발시킨 핵 무장을 피할 수가 없게 돼 있긴 했는데, 한국도 똑같이 핵 무장을 원하고 있죠. 왜냐면 북한이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이게 연쇄적인 반응으로 작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해외 반응들은 뭐 비슷비슷하죠. 우리는 핵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 뻔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무장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무장하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뭐 이렇게 핵무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공식적 발표된 국가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국가 경쟁이 있어서 분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정치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무장할 권리를 가지면 다른 사람도 무장할 권리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사우디도 근처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씩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한국과 동일한 논리라고 생각이 돼요.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고민이라는 신입분이신데, 이제 딱 1년 된 신입이고 업계에서는 처음입니다. 보통 못해도 1년 되면 제목한다던데, 저는 정체하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저도 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일을 못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줘요. 신입이 일을 잘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게 합니다. 왜냐? 자신과 비교되니까. 현재 사수는 없고요. 더 좋네요. 제 직무는 회사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보이고 싶은지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결과물로 도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일을 못해도 크게 한 소리 들은 적은 없지만 그럼 된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너무 힘들었다가 외부 조언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업무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부 조언? 외부 조언을 듣지 마세요. 왜? 외부 조언이 도움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외부 조언이라는 게 자기가 일 잘하고 있으면 자기가 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는 항상 여러분에게 불평할 것만 찾습니다. 참고로 제가 브랜드를 만든다 생각하고 전체적인 것을 고려 결정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는데, 저는 윗분들이 그림 맞춰서 고민해서 결과물을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아니 잘한 것 같은데요. 제 주관을 가지고 업무? 아니 그거는 이제 위에 분들이랑 말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윗분들에서는 저한테 큰 그림 맡기는 걸 생각하신 것 같고 제가 그걸 캐치 못했다? 그건 여러분 혼자의 생각 아닐까요? 꼼꼼하고 알고 보니 제가 놓친 걸 조용히 다니고 조용히 도와주시고 그렇게 다녔던 것. 아니요, 사람들 아주 좋아했을걸요. 신입이 적당히 일 못하네. 여러분, 이분이 만약 지금 아무 말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은 된 건데, 반대로 여러분이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갑자기 팀장급처럼 일한다 그러면 정말로 힘든 회사 생활이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위치에 감사하고 그냥 계속해서 일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일을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네요. 게임하는 직원, 여의도 어느 대감주에서 프리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파견직인지 정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일하는 도중에 툭하면 아이패드로 게임하고 게임 유튜브 보고 있는데 이거 매번 지나치면서 볼 때 이게 맞나 싶어.
근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유튜브가 왜냐하면 일할 때 뭐 자료 찾을 때 필요하긴 해요. 툭하면 아이패드로 게임하고 게임 유튜브 레전드긴 한데 솔직히 뭐 터치할 권한은 없죠. 다 알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근데 뭐 성과만 좋으면 뭐 누가 뭘 하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사람들이 성과는 필요 없고 회사 생활 뭐 흔히들 말하는 인사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사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성과가 좀 많이 티나는 직종일수록 그냥 뭐 잘하는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일을 잘하니까 이게 냅둔 거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뭐라 하지 말고 서로 좋게 좋게 해결하면서 오히려 배울 점 해서 같이 뭐 게임을 하든지. 그러니까 물론 허용되는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해결해야겠다. 일 잘하는데 불친절한 동료 대 일 못하는데 착한 동료. 근데 100%면 100일 잘하는 동료가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일을 잘하면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친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일을 잘하면. 여러분 김앤장 분들 일 잘하는데 불친절하다 해서 여러분 김앤장한테 뭐 가가지고 항의할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회사라는 게 팀이잖아요. 팀이 잘 나가려면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걸 일 못하는 동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혹시 이런 게 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면은 100% 어떻게 되냐면 일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불친절하게 되는 경우가 100이면 100이에요. 진짜로. 왜냐면 이 상대방도 알아. 이 상대방이 왜 자기를 뽑아줬는지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올라오지 못하는 심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일 잘하는 불친절한 동료를 100이면 100 뽑으세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제 결혼한 줄 모르고 채용했는데 어떡하지 오래 다녀야 할 사람인데 젊고 어려 보여서 결혼한 줄 몰랐다 생각도 못함. 대표님한테 뭐 한 소리 들었다. 면접 때 요즘 결혼 여부를 어떻게 물어봐. 솔직히 까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안 되는데 엄청 오래 다니기는 사실 애매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분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약간 이렇게 당황스럽기보다는 사람들이 당황스럽네 약간 이런 정도로 있어. 당황스럽네 이런 정도. 이럴 수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도 여자도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기대하는 거와 약간 다름이 당황감이지 생각보다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저도 사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다들 그냥 놀랐다? 다 놀라고 대단하구만 이러고 그냥 만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또 요즘에 결혼 되게 늦게 하시니까 뭐 약간 당황스러움, 놀라움 그 정도? 개인주의 회사에 입사했다는 분인데 신입인데 여기 진짜 개인주의 회사인 것 같아요. 아침에 아무도 인사 안 하고 그냥 본인 자리에 앉고 대부분 컨설팅 업무나 전문직 업무들이 다 이렇죠. 전문직이라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 대부분 뭐 자기 할 일 하시는 분들 업무가 다 이렇죠. 본인 자리에 앉고 점심에 각자 알아서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데 당원간 팀원들 안 기다리고 쿨하게 바로 자리 일어나. 퇴근할 때도 알아서 가고 팀원들끼리 근무 시간에 말 한마디도 안 해. 뭐 이런 경우 있죠. 분위기가 원래 그러니까 내가 같은 팀원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그렇대. 원래 이렇게 조용하고 개인 사생활 잘 안 물어본대. 뭐 번역회사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첫날 상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나한테 학교 나왔냐 어디 거냐 물어봐서 나도 3일차에 사수한테 혹시 어디가 나오시나 물어봤는데 왜 궁금해하시는데요. 사생활 질문 알려줬어. 사소문도 되게 날카로우시네. 오늘 일주일 차인데 그래도 팀원들 번호도 없어? 혹시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왜요? 텃세는 아닌 것 같고 텃세는 아니 왜 그래? 텃세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특히 번역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번역일이 되게 조용하시더라고. 극기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번역 아니면 자기 할당량 그리고 뭐 리서치 회사들이 이런데 사실 완전 좋은 건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좋긴 한데 너무 극으로 가면 솔직히 뭐 옆에 사람 뭐 하는지 모르고 자기 할 일만 한다. 그것도 솔직히 어려워요. 자기 할 일이 그럼 뭔데? 자기 할 일이 무슨 신이 정해주셨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분쟁되는 건데 근데 그런 거 싫은 거죠. 솔직히 이런 분들 중에는 개인주의 회사라고 포장은 하지만 말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럴 때 대처 방법은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 이렇게 몰려다니는 게 최고예요. 이건 파벌이 아니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말하고 지멋대로라고 MG로 포장해서 근데 처리 제대로 안 하고 다니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MG입니다. 20대도 아니래. 40대는 그냥 성인이지. 징그럽네. 근데 근대 처리가 솔직히 좀 그 잘 안 되긴 해. 잘 안 된다기보다는 찍는 거 잊어버리기는 해요. 근대 처리가. 그리고 뭐 기록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뭐 기록만 하는 거죠. 어떤 분은 MG라고 사람들이 비난해서 MG 세대가 싫다는 분도 있고, 반면에 이거를 무게 방패 삼아가지고 이때다 싶어서 MG를 이제 선전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그 MG라는 게 약간 요즘에 변명, 그러니까 뭐라 비난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MG니까 너 그렇지 하고, 오히려 이거를 방패로 쓰고 싶은 사람은 이게 MG니까 네가 MG야 이해 안 해주면 너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그냥 좀 사람답게 사는 거죠. 근데 처리하는 땡땡이길래 이게 MG입니다. 돈이 많아서 일을 안 하고 살면 과연 행복할까? 정답부터 말하면 다들 좀 잠깐 쉬시다가 다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랑 일 안 하는 거랑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봐야죠. 사람이 사회생활하고 교감하고 인정받고 일을 해내면서 자를 실현하는 사회적고 아주 중요한데, 일하고 놀기만 하면 행복할까나? 행복이랑 다르게 행복하더라도 다시 일하러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일이라도. 그런 걸 보면 사실 돈이라는 게 일정 수치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액세서리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정도로 되기 때문에 돈보다는 자신의 정말 뜻깊은 일을 하는데 대부분 나아가시더라고요. 돈이 어느 정도만 있기만 하더라도.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없을 때는 모든 게 돈으로 보이지만, 돈이 일단 있게 되면 또 다른 것도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마치 어린 애들이 어른이 되는 게 목표였다가 어른이 되면 또 다른 게 보이듯이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도 사회도 가정도 회사도. 달러 제너럴이 뭐냐면 미국의 다이소예요. 미국의 최악의 소매업 일자리일 수 있는 이유. 유통기한이 지난 미국 최대의 쇼핑몰에 달러 1달러라서 쌓이는 다이소 같은 거죠. 악몽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달러 제너럴에서 일한 지 몇 달 안 된 데이비드 윌리엄스는 관리자가 비상구를 막으라고 명령했네요. 방화문으로 불러 물통으로 피라미드를 만들어 방화문을 막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방법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특히 고객들이 물어볼 때 저는 정말 배운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에 달러 제너럴에는 아무래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오고, 또 그를 막기 위해서 많은 그냥 임시 방편적인 방법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많은 위반 행위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다 충족하려는 매장을 가려면 갤러리아 백화점을 가겠죠. 예를 들면 한국으로 따지면 저렴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벌금 부과안이 되게 높이 올라가네요. 근데 벌금 부과할 정도로 고급스러운 제품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또 백화점을 가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겠죠. 이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게, 일률적인 규제안으로 어떤 매장을 규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규제를 잘 따르는 미국 최고의 비버리 힐즈 백화점, 그럼 다들 거기 갈 수는 없잖아요. 달러 제너럴이 싼 가격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런 또 문제점이 존재. 결국 GM과 스텔란티스, 크라이슬러가 지프를 가지고 있죠.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해 2,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추가로 해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되게 또 공격적인 해고안을 내놓고 있네요. 생각보다 저는 해고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로자가 추가로 해고됐다는 사실 좀 안타깝네요. 파업이 점점 더 악화될 것 같고 점점 더 평행성을 긋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 교착선이 풀렸으면 좋긴 한 게, 일단은 회사 측에서 4년간 21%라는 제한을 거절해가지고 이런 약간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합리적인 수준 내에서 4년간 40%를 원했는데 21%도 정말 나쁘지 않은 수치죠. 어느 정도 타협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좀 변동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전 세계가 또 이제 파업을 또 준비한다 하죠. 이걸 보고. 미국이 어쨌든 좋든 싫든 경제 리더 국가이기 때문에 다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모범을 보여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파악이. 번아웃 극복 팁 좀. 근데 사실 번아웃은 답이 없어요. 번아웃은 솔직히 왜 왔냐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번아웃의 근본 원인은 그 일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 일이랑 맞잖아요.
100일 동안 계속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솔직히 진짜 그 일이 자기랑 맞다면 그 일이랑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근본 원인은 일단 고쳐지지 않고 일단 현상적으로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어쨌든 오긴 왔으니까 그러면 일단 쉬어야 돼요. 쉬어야 합니다. 얼마나 쉬어야 할까요? 근데 한 3일 쉬면 나아요. 3일 쉬면 돼요. 뭐 3일 이상 쉬어 한 달 쉬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착각입니다. 현 직장 6년 차인데 내가 머리가 좀 커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비효율적이고 부당하고 이런 거 보면 못 참고 항상 해결하고 싶어해. 밑에 직원들 쩔쩔면 더욱이 그러고 뭐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싶다 보니 답답하고 계속 그러네. 워커홀릭 있는 편인데 일도 하기도 운동하고 있는데도 정신적으로 지친다. 답답하네. 나랑 비슷한 상황 해결해 본 사람 있을까? 근데 이럴 경우 한마디로 말했지만 일이 지금 좀 안 맞다고 보여지네요. 바로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요. 보니까 일이 하기가 싫어진다. 그러는 게 대응 비슷하거든요. 주변 환경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일이 좀 안 맞는다 보면 되는데 일이 안 맞는 게 조금씩 누적돼 가면서 나중에 빵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좋은 법은 일단은 하는 일을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하는 일 바꾸는 게 가장 중요.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한 3일 쉬는 게 최선이에요. 3일 쉬고 그 다음부터 좀 생각해 나가는 거죠. 벤츠 신형 시클 하차감 지역별 어느 정도예요? 하차감은 이제 내렸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있냐 정도인데 지역별 다 근데 잘 도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역별이라기보다 서울 부천에서도 신형 C클래스는 굉장히 내릴 때 기분이 좋죠. 근데 자신의 기준이 어떠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너무 시클인데 페라리 같은 주위 사람의 그 시선을 인식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시클은 시클만큼의 하차감을 다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지방 광역시뿐만 아니라 도청 소재지부터 가면은 약간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좀 좋은 차 타는 사람 옆에 있고 싶잖아요. 솔직히 주차장도 그렇고 카페 같은 데도 특히나 요즘 그런 지역 카페가 많아지면서 카페 사장님들이 앞에 차 대셔도 된다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가게에 조금 잘 돋보이는 차가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신형 시클 정도면 돋보이는 차죠. 그러면 여기선 조금 플러스 알파로 대우를 받긴 하더라고요. 실제 경험상 제가 많이 가본 결과. 우리 회사 왜 이러지? 여기 회사 지금 3년 다녔는데 월급 벌써 3번 밀림. 이거 이직하라는 신호인 거지. 3년에 3번이면 솔직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 가끔씩 있는 일인데 이게 밀리고 싶어서 밀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다 하니까 약간 뭐랄까요? 그 시스템 혹은 이제 매출 경기에 많이 탄다? 이 정도인데 3년에 3번이면 정답도 말하면 이직하라는 신호는 아니고 조금 자신이 유연하게 재무 그거를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 가지고 뭐 갑자기 1년에 3번이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3년에 3번 너그러운 아량으로 조금 뭐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대처 능력, 비즈니스 대처 능력 및 실전, 생활 살면서 대처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밀리는 게 최고겠지만 어쩔 수 없이 3년에 3번 정도면 어쩔 수 없이 규모를 따져서 판단해야겠죠. 무조건 이직하면 좀 난감하겠죠. 다른 데는 갑자기 1년에 2번씩 밀리면 어떡해요. 그렇겠죠. 물론 안 밀리는데 최고. 샌프란시스코가 부정적인 기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네. 오래된 샌프란시스코의 영혼을 찾으려면 세계말 페니 아케이드 게임 컬렉션부터 1930년대를 연상시키는 바까지 독특한 구석구석을 찾아보세요.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또 잘 사는 동네고 영화로도 유명하죠. 애니메이션, 요 계단식. 샌프란시스코가 그 상가가 무너져서 그렇지. 상가가 이제 상가 부동산이 침체기지. 그 일반 주택들은 진짜 제일 비싸요. 흔히들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 미국은 두 개로 나뉜다고 하죠. 샌프란시스코의 수도회 양식 보시면 완전 예쁜 것들이 있고 또 딱 미국 느낌이 나죠. 미국바 느낌이 나죠. 마치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돈도 많이 들 수 있는. 그래서 흔히들 이제 근데 생각보다 샌프란시스코 혹은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가 비싸거든요. 또
그래서 보시면 동부, 중부 약간 가난한 지역으로 가시는 분 아닌데 가난한 중부 지역으로 유학을 제 추천은 무조건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으로 가셔야 미국을 또 알 수 있고 또 미국 주류 사회에 나중에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해요.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북쪽에 있고 캘리포니아가 남쪽이 이제 LA가 있고 북쪽에 샌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여기 애플 실리콘밸리가 있고 대충. 그리고 동쪽에 이제 뉴욕이 있으면 이쪽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무조건 어릴 때 한번 가보는 게 좋아요. 견문도 넓어지고 속도 떨어뜨릴 때 엔진 브레이크 많이 쓰면 안 좋은 게 있을까? 뒷차 없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만 감속할 때가 많은데 브레이크 안 쓰고 엔진 브레이크만 쓰면 차에 안 좋은 여행 가는 게 있을까? 미등 안 들어오니까 뒷차 없을 때 주로 써. 근데 이게 특히나 근데 엔진 브레이크가 잘 걸리는 차종이 있고 안 걸리는 차종이 있어요. 독일 차 중에 독일의 사륜구동 차들은 이제 예를 들어 아우디면 엔진 브레이크 진짜 강하게 걸려요. GF8단 미션에 폭스바겐 계열 사륜구동들이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려요. 엔진 강하게 걸리는데 근데 오히려 좋죠. 엔진 브레이크 쓰면 엔진 브레이크가 사실 뭐 엔진에 대한 브레이크라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계의 작동 마찰력으로 인해서 또릭대굴 마찰로 인해서 자동으로 감속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쉐보레 같은 미국 계열 차들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계속 굴러가더래요. 계속. 그러니까 엔진 브레이크 강하게 안 걸리는 차들이 있는데 아우디 계열 같은 차는 엔진 브레이크 전 맨날 썼는데 안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엔진 브레이크 약하게 걸리면 뭐 더 좋은 차에 무리가 가지 않아서 뭐 이분은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은 차에 무리가 가지 않느냐는 건데 강하게 걸리는 차 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었고 약하게 걸리는 차에서 엔진 브레이크 써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되네요. 스팀덱 4 마라. 결론부터 말하면 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냥 집에 있을 때도 사면 괜찮을 것 같은데 ROG Li 이게 뭐냐면 닌텐도 스위치 같은데 PC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휴대용으로 만든 거죠.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출장 갈 때 같은 데는 잘 안 사용하고 이렇게 뭐 휴대용 기기들을 집에 있을 때 그냥 카페 같은 데 갈 때 사용하면 괜찮긴 하더라고요. 어디 시간이 필요할 때. 근데 요즘 핸드폰으로 다 되긴 하는데 이제 스팀덱 같은 어떻게 보면은 뭐 모바일 게이밍 기기들이 유행인데 굉장히 사실 해외가 더 집돌이들이 많은데 해외에서 집돌이들에서 유행한 거 보면 딱히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더라도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는 거죠. 솔직히 집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컴퓨터보다는 핸드폰으로 더 인터넷을 많이 보듯이요.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네요. 출퇴근 차량 추천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가 직원 50명 중소기업? 이건 대기업인데 요즘 대기업도 한 팀에 5-6명밖에 안 돼요. 이거 대기업 한 10팀 데리고 있는 건데 30초 남 중소기업 운영 BM530i 흰색 G80 검정 모르겠는데 G90 검정색을 사시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럼 G80 검정을 타시면 되겠네요. 세 가지 옵션 2350 익스클루시브로 오랫동안 타서 벤츠는 제했습니다. S는 제 나이 너무 과하고요. 이상한데 S 타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30초 남 중에 530 타보고 싶은데 양카처럼 보일까 걱정이네요. 그 걱정은 사실이 맞습니다. G80은 너무 나이 들어볼 것 같고요. 잘 아시네요. 파나메라는 너무 오래 기다려 될 것 같아서 제외? 아니면 2000km 탄 거 그냥 포르쉐 매장 가면 딜러한테 잘 말하면 주시는데 GV80은 와이프가 타는 중이라 제외했고요. 제일 빨리 나오는 차? 그럼 아우디 사세요. 아우디 아니면 마세라티 아니면 테슬라 이런 거 사시면 안 되나? 너무 나이 들어 보일 것 같다 싫다. 양카처럼 보일까 걱정이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의 선택은 G80입니다. 토레스 전기차 가격 실하냐는 분이 있는데 중형 SUV 프로 5,350 보조금 1,000 중형 SUV 전기차가 4,350 근데 제 생각에 싼 거 아닌데 아마 이분은 싸다고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뭐 SUV에다가 플러스에다 토레스 디자인을 좋아하시고 쌍용을 좋아하시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싸진 않고 물론 이제
풀옵션이면 좀 쌀 것 같긴 해요. 풀옵션 뭐 나쁘진 않은데 그 GV70이 훨씬 더 멋지고 예쁘긴 하죠. 토레스. 근데 디자인적인 측면 선호도는 있겠지만, 만약 선호도가 디자인에 있다면 충분히 뭐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하긴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아반떼나 소나타들도 가격이 되게 비싸지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되네요. 전기차 가격이 요즘 많이 싸져서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더 할인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되게 요즘 전기차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토레스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포르쉐 타이칸까지, 진짜 비싼 전기차까지 합리적이게 듣다. 도널드 트럼프는 왜 토론을 두려워할까요? 그는 자신의 기록과 플랫폼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사와의 교류를 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를 앞서고 있지만 이미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50% 가까운 지지율이라 다른 후보들과 10%, 뭐 5%를 한 4-5배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는 왜 텔레프롬프터의 도움 없이 다른 공화당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다른 후보들이 괜히 공격받는데 그 시간을 아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지금 전략은 효율적이라고 생각돼요. 이제 최근에 나이와 능력, 근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는 약간 활기차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방어가 해결될 말할까봐 출두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함의 아니라 약함의 신호이며 결국 그는 그 질문에 답해야 될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해서 안 난다기보다는 전략적인 계산인데, 이제 서로 그 경선에서 서로 이제 5에서 10% 지지율 때 지지자들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이제 이미지를 하락시키려고 하는 동안, 트럼프는 솔직히 이미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실추될 이미지가 없죠.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대로 가만히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때에 자신이 승부를 거는 그러한 시점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회사 동료 너무 거슬리는데 그냥 참아야 하나요? 제가 발견하고 제가 다 작업하고 테스트 싹 한 다음에 팀원한테 이거 어때요? 의견 살짝 물어보고 다른 팀에게 보여주는데요. 항상 제 옆자리 동료가 다른 팀들 사람이면 자기가 다 설명합니다. 제가 작업했으니 제가 말하려고 하면 갑자기 설명하고 저한테 이거 눌러보세요, 저 눌러보세요 하면서 가르치면서 저 다 하는데요. 분위기 이상해지면 그냥 하는데요. 제 일인데도 동료한테 사람들이 설명하는데 마치 그 사람이 하거나 지시한 것처럼 되는 느낌이고요. 경력 비슷하고 나이도 또래예요. 거슬리는 거. 이런 점 외에는 참 좋은 사람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소프팅이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너무 싫습니다. 일단은 그냥 가가지고 말하는 게 제일 좋고, 솔직히 이것 빼고 다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너무 또 그렇게 또 신경 쓴다기보다는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좋은 의도로 하다가 서로 기분이 상한,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상한 느낌인 것 같고, 아마 상대방도 어느 정도 알아차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공식적으로 조금 항의를 하는 게 좋아 보여요. 안됨. 회사 동료 중에 쓰는 사람 은근히 있음. 전 근데 솔직히 이건 없었어요. 안됨 이건 없었는데, 안됨 이건 없었어요. 뭐라 MS 그냥 있음. 보고 메일에서도 쓰는데 그냥 있음. 그렇죠. 그냥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남의 맞춤법 지적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해 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런 거 당연한 거고, 그리고 솔직히 맞춤법도 조금 유연하게 풀어야 되긴 하는데, 안됨 이런 적은 사실 없었고, 안됨 이거죠. 뭐 그렇게 써도 솔직히 뭐 기분 나쁠 게 있겠어요. 근데 완전 틀린 게 아닌 이상 뭐 유연하게 하면 되지, 계속해서 뭐 맞춤법으로 엄청나게 무슨 자신이 그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솔직히 더 피곤하죠. 뭐 그리고 단어 바꾸기 운동이야 자기 스스로 하면 되는 거지. 너무나 이런 맞춤법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근데 그 대처 방법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게 정답이고 그냥 있어야 되죠. 괜히 했다가 나서다가 괜히 그 의만 상합니다. 회사에서 커피 내리고 밥하고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아니 커피 내린 건 좋은데 밥? 아니 뭘 하시길래. 얘기 들어보면 규모 작은 회사일수록 심하던데, 한 명이 아침에 커피포트로 사람들 마시고 다닌다거나,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 마시고 다. 점심에서 밥솥으로 이런
커피는 먹고 싶은 사람이 사 먹거나 좀 뭐하면 옆 사람 한두 명 같이 사 먹거나 하면 되지. 한 명이 다른 사람 것까지 내주고 왜 그러는 거냐고. 일하러 회사 온 건데 자꾸 사람 올수록 이런 거에 더 집착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죠?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뭐 서열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이 일할 것도 없고 심심하니까 내는 건 있어. 원래 근데 솔직히 작은 회사들이 일을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진짜로 그냥 뭐 솔직히 하루의 절반은 그냥 휘휘 돌아다닌 거거든요. 그럼 심심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대접할 게 뭐 있어? 시간이 남아도니까 시간을 이걸로 밥이랑 커피 타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해줘요. 좀 그러니까 야 너도 해볼래 하니까 이 사람도 좋아해. 왜냐하면 시간 때우는 거니까. 그래요. 이러고 그냥 시간 때우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